영상은 최대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본인이 만약에 시험에 잘 안 나오거나 헷갈리면은 배속으로 들어. 알겠지? 유튜브로라도 내가 맨날 올리니까 배속으로 들으시고 최대한 내가 음질이 내가 거슬려가지고 일부러 마이크도 쓰니까 보통 원래 이거 안 쓰면 그냥 소리가 좀 이상하거든.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훨씬 낫더라고. 훨씬 더 좋은 거라서. 그래서 음질도 신경 쓰니까 꼭 본인이 배속으로 그냥 아마 15분 걸릴 거야 이거 아마 30분이면 끝나가지고 15분 걸릴 거니까 15분 안에 또 들으면 도움 될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먼저 교재에서는 이게 어디야 페이지가? 잠깐만. 저번이 3단원이었으니까 올해는 오늘은 4단원이겠지? 아, 5단원이구나. 5단원. 아, 아니다. 4단원. 교재 24페이지 볼게. 24페이지.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다시 얘기해 볼게. 첫 번째. 우리가 앞 단원에서 빅뱅 우주론을 배우면서 뭘 배운 거냐면은 빅뱅 과정 진행 중에 수소와 헬륨이 생성된 걸 우리가 배웠어. 근데 알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원소를 보시면은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더 무거운 원소도 많거든. 뭐 금이나 은 같은 것들. 그러면은 빅뱅 단계에서는 그래봤자 헬륨까지만 끝난 건데 현재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에 대한 질문이 있겠지. 결론이 뭐냐면은 이면서부터 얘기하고 있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별의 어떤 일생 과정,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무겁고 우리가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이 또 생성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이 파트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우면서도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원소들이 새롭게 탄생했냐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가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암기할 게 좀 많고 되게 꼼꼼히 보셔야 돼.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의외로 공부를 잘 하시는 학생들이 여기서 좀 틀려. 알겠지? 자, 볼게. 첫 번째. 먼저 우주가 형성이 되었고 우주에 흩뿌려진 수소와 헬륨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수소와 헬륨을 재료 삼아서 먼저 별이 탄생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먼저 별이 탄생한 과정을부터 배우게 되는데 1번 볼게. 1번은 성운의 형성이야. 성운은 뭐냐면은 일단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료들인데 운자는 구름 운자이기 때문에 약간 구름처럼 성자는 별 성자고 그래서 처음에 일단 별의 재료로 쓰인 어떤 성운들이 먼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번은 성운이 먼저 형성된다. 뭐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보통 보이냐면은 그냥 약간 이런 식의 그림. 먼저 이런 어떤 성운들, 구름처럼 보이는 성운들이 형성이 되고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주로 수소하고 헬륨이 대부분 주성분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얘들 먼저 모이게 되고 1번 그래서 첫 번째 성운의 형성이 시작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런 성운 내에서도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러한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부터 먼저 써볼게. 성운 내에서도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부터 중력, 수축이 일어나. 그러니까 물질이 모인다고 서로. 오케이? 그러면서 뭐가 증가하냐? 온도가 증가하고 밀도가 증가하게 돼. 그래서 온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밀도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따 얘가 시작이야. 밀도가 높은 구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이 과정에서 모이면서 더 이상 더더욱 온도도 증가하고 밀도도 증가하게 된다. 이 첫 번째 단계, 성운의 형성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가 이제 원시별 형성인데 두 번째 단계 원시별의 형성이야. 자, 이 단계는 뭐냐면 성운들이 뭉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성운 내에서도 조금 더 많이 뭉친 부위에서부터 아직은 별은 아닌데 이러한 원시별이 형성이 돼. 원시별.
이 원시별은 뜨거운 하나의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뜨거운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서 언급했었던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근원이 되어서 이게 에너지의 근원이다. 다시,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 원시별의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얘는 뜨겁다. 왜 뜨겁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뜨거워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볼게.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 수축하면서 드디어 별의 탄생. 세 번째 단계가 별의 탄생인 거야. 그래서 이 별 탄생 부분은 뭐냐면은 점점 뜨거워지면서, 자, 이런 성운 내에서 얘들 점점 뭉치고 뜨거워지면서 원시별이고 점점 뜨거워지면서 드디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달성되면은 이 중심부에서부터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냐면은 되게 중요한 용어겠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해. 다시, 점점 뜨거워지다 보면은 중심부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조건이 있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얘는 뭐냐? 간단히 쓰자면 이래. 수소 핵융합 반응의 정의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뭉쳐서, 핵자들끼리 뭉쳐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 되는 과정이야. 알겠지? 핵융합이야. 핵들끼리 뭐한다? 융합한다. 어떤 핵이? 수소가. 그래서 4개의 수소가 뭉쳐서 하나의 헬륨핵 되는 과정. 이런 핵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얻게 되고 방출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이러한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 일단 이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 질량, 결손, 에너지이기도 해. 질량, 결손, 에너지. 질량이 곧 에너지가 되는 과정. 혹은 왜 그런 거냐면은, 자, 봐봐. 실제 질량 값을 보시면은 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보다 더 무거웠거든. 그래서 볼게. 질량을 비교해 보면은 얘가 더 무거워. 우리가 원래 화학에서 배울 때는 질량 보존 법칙 배우잖아. 그렇지?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질량이 일정하다고 배우는데, 그건 화학 변화일 때만 그런 거고, 어떤 물리 변화에서 핵 반응일 때는 질량이 보존 안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만큼 그게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된다. 알겠지? 얘를 한마디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방출된 에너지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빛의 속력.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정식에 의해서 감소한 질량만큼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튀어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얘와 관련된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다시 볼게.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 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감소한 질량만큼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방출한다. 그럼 차이점을 보자면은 이름이 비슷하긴 해. 원시별과 별의 차이점은 뭐냐? 원시별은 그 에너지의 근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에너지의 근원이고, 우리가 말하는 별은 뭐냐면은 이 별의 에너지의 근원은 수소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인 거야. 알겠지? 두 개 차이가 있어. 시험에 나와, 종종. 원시별의 에너지의 근원은 뭔가요?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별의 에너지의 근원은 뭔가요? 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인 거야. 알겠지? 책에 써있기도 하고, 아마 내가 좀 프린트 이따가 줄 건데, 이 프린트에 모 학교는 이제 주관식으로 냈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뭐냐? 지금부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별에 대한 특징부터 볼게. 첫 번째 볼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별의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 에너지의 근원은 수소 중심부에서의 핵융합.
이게 에너지의 근원이고, 참고로 이때 주의점, 중심부야. 별의 중심부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해. 알겠지? 별의 중심부가 가장 뜨겁고 주변부는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불가능해. 알겠지? 시험에 물어봐. 주변부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냐?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중심부라는 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별 단계에서는 크기는 기본적으로 일정하다. 우리 태양 봐봐. 태양 크기 달라지니? 일정하지? 그치? 왜 일정하냐면은, 자, 볼게.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해볼게. 자, 여기 태양이야. 그럼 태양 내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어. 첫 번째 뭐냐면은, 자, 볼게. 중심부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한 폭발하고 있는 힘. 즉, 팽창하려는 힘이 있어. 폭발에 의해서. 됐어? 그래서 중심부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팽창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커지려고 하는, 팽창하려고 하고 있는 일명 내부 압이 있어.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별 내부에서는 중심부에서의 내부압이 존재해. 왜 생기니? 그거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중심부에서의 핵융합 반응 때문에 그렇다. 알겠지? 이 이유는, 그 근원은 핵융합 때문에 그렇고. 하나 더 있어. 별은 막대한 그 질량에 의한 중력 때문에 서로 뭉치려고 하는 힘이 있어,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힘들을 교재에 보시면은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그냥 썼네. 그래서 교재에서는 수축하려고 하는 힘, 수축하려고 하고 있는 힘도 있는데, 이 힘의 근원은 중력인 거야. 뭉치려고 한다고. 항상 질량이 있는 공간에서는 서로 뭉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별은 크기가 일정할 텐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중심부에서의 팽창하려고 하고 있는 내부압, 즉 핵융합에 의한 내부압에 의한 힘과, 그 다음에 애초에 별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질량에 의한, 즉 중력에 의한 수축하려고 하고 있는 힘, 두 개의 힘이 같아. 서로 같아서 크기가 일정한 거야. 이게 깨지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크기는 대체로 일정하다. 왜 일정하냐? 여기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별의 수명에 대한 얘기인데, 별의 수명을 결정짓는 인자가 하나 있어. 뭐냐면 바로 질량이야. 그래서 써볼게. 별의 처음부터 애초에 성운이 형성될 때부터 가진 재료가 많았던 별, 즉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아.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 수명이 짧고요. 오히려 질량이 가벼운 별, 질량이 작은 별은 오히려 수명이 더 길어.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별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뜨거운 별이야. 일반적으로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서 뭉치려고 하고 더 뜨거워져. 그래서 요 수소 핵융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에너지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빨리 타고 더 빨리 소모가 돼. 그래서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알겠지? 그럼 이제 넘어가서 볼게. 교재에서는 이제 B라고 써 있고, 별의 진화와 그 다음에 원소의 생성부터 볼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질량이 가벼운 별에 대한 일생, 질량이 무거운 별에 대한 일생,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각 단계마다 어떠한 원소가 새롭게 생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가 이제 두 번째 파트인 거야. 이게 좀 더 중요하겠지? 좀 더 어려울 수 있고. 자, 그럼 볼게. 일단 첫 번째 1번 볼게. 교재 보시면은 일단 별의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 뭐야? 별의 중심부가 도달할 수 있는 온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써볼게. 별의 질량이 큰 별일수록 기본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심부의 온도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일단 아셔야 돼. 다시, 질량이 큰 별, 크기가 크고 더 무거운 별일수록 더 뜨겁게 중심부의 온도가 더 뜨겁게 갈 수 있고, 더 뜨거울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 가능하다. 알겠지? 이건 기본 법칙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볼게. 이제 본격적으로 2번, 3번 나누어서 질량이 가벼운 별, 질량이 무거운 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봐볼게. 일단 질량이 가벼운 별부터 볼게. 일단 별의 일생 보시면 다시 볼게. 별의 일생 보시면은 첫 번째 1번 성운의 형성, 별의 재료.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뭉치다가 뜨거워지고 점점 밀도가 높아진다. 두 번째, 그러다가 이제 뭉치게 되면 이제 원시별 되고, 얘는 뜨겁다. 왜 뜨겁냐? 그로 인해서 중력에 의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뜨거운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얘인 거야. 별의 탄생. 알겠지? 그래서 지금 순서가 뭐냐면은 질량이 가벼운 별의 일생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건데, 1번 성운, 2번 원시별, 3번 얘. 별인 거야, 별. 알겠지? 얘가 별인 거야. 자, 우리는 이러한 별을 뭐라고 하냐면은 명칭이 있어. 이름이 뭐냐? 주계열성이야. 써볼게. 주계열성. 주계열성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적색거성, 그 다음 세 번째 행성상성운, 네 번째 백색외성. 요 외자 조심하셔야 돼. 아이야. 알겠지? 외소할 외자야. 우리 또 외소하다 할 때 이렇게 쓰진 않지? 이렇게 쓰지? 외소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자, 한번 하나하나 가볼게. 첫 번째 1번 볼게. 1번은 주계열성이고, 이 주계열성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내가 언급했었던 2단계야, 2단계. 그래서 다시 볼게. 우리는 이때가 뭐냐? 요 특징. 그러니까 에너지의 근원이 중심부에서의 수소 핵융합이면서 크기가 일정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계열성이 가진 특징이야. 주계열성. 일단 이 두 개 대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 볼게. 일단 주계열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기 때문에 중심부에서부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써볼게. 중심부에서는 중심부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핵융합 반응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주변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첫 번째,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수소가 뭐로 바뀌고 있어?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런 거겠지? 수소를 가지고, 그치? 혜원아, 수소를 가지고 헬륨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중심부에서부터. 알지? 그 다음, 시간이 흐르면서 중심부의 모든 수소가 다 소모되면은 이제 뭐만 남아? 오로지 중심부에 헬륨만 남게 돼. 그게 두 번째 단계 적색거성의 시작이야. 알겠지? 그래서 볼게. 이 단계는 뭐냐? 오로지 중심부에 헬륨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주계열성의 특징이 뭐야? 주계열성의 특징은 중심부의 수소가 소모되면서 대신 뭐로 바꾼다? 헬륨으로 바꾸고 있다. 그럼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은 언젠가는 중심부에 헬륨만 남을 거야, 이렇게. 됐어?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팽창하려고 하고는 힘이 사라진 거지. 이 내부압이 사라진 거지. 그렇지? 이때 내부압 사라지게 되고, 그 뭐만 남냐? 중력만 남아. 이 딱 찰나의 순간. 그래서 이때 굉장히 무거운 헬륨 핵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수축하기 시작해. 써볼게. 적색거성 초기 단계에 헬륨 핵만 남은 단계에서 써볼게. 헬륨 핵 안에서, 헬륨 핵에서는 헬륨 핵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수축하면 온도가 증가하게 돼. 이러면
점점 더 뜨거워진다.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어. 이 단계에서 원래는 약 1000만 켈빈 이상 단계에서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가 이 단계에서는 1000만 딱 되자마자 그러니까 1000만 된 상태에서 온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1000만, 2000만, 3000만 켈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은 여전히 중심은 헬륨이고 여전히 중심은 헬륨만 남아있고 알겠지만은 별의 기본적인 재료는 수소와 헬륨일 텐데 애초에 빅뱅에 따르면은 수소가 3, 헬륨이 1이기 때문에 질량비가 주변부는 대부분 수소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헬륨보다는 수소가 더 많아. 됐어? 그래서 자 중심부가 뜨거우니까 그 주변부에 있던 수소가 이제 뭐가 되겠어?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서 주변부에서부터 수소에서부터 헬륨의 변환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중심부에서의 헬륨이 아니라 주변부에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알겠지? 얘도 여전히 적색 거성 단계고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봐봐 주변부가 팽창하니까 즉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내부합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내부합에 의해서 팽창하게 돼. 팽창하게 돼. 앞에서는 중심부만 팽창하려 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주변부에서 팽창하니까 별이 커지게 돼. 알겠지? 뭐 얼마나 커지냐면은 별이 예시 든다면은 현재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으면 태양은 지금 주계선 단계 여기. 태양 현재 이 시점이고 만약에 태양이 2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크기가 커지면서 태양 크기가 지구를 삼키게 돼. 알겠지? 그 정도로 커져. 약 10억 년쯤인가? 아무튼 지나면은 된대 그렇게 된대.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지구가 영원한 게 아니라 태양이 커지면 애초에 지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워낙 먼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그렇구나 알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써볼게. 주변부에서의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뭐 한다? 별이 어마어마하게 팽창한다. 그리고 팽창하면서도 크기가 일정하지도 않아. 다시 주계열성만 크기가 일정한 거고 적색거성 단계부터는 애초에 크기에 논할 수가 없어. 크기가 왔다 갔다 해. 팽창, 수축 왔다 갔다 하거든. 불안정해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팽창하면서도 동시에 또 수축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때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써볼게. 크기에 대해서는 커지기도 하는데 일단 일정하지도 않아. 알겠지?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 주계열성과의 차이점이 이런 게 있어. 주계열성은 크기는 일정하다. 적색거성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자, 다음 볼게. 다음 단계는 뭐냐? 여전히 주변부는 뜨거워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한편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었던 헬륨은 언젠가는 1억 켈빈에 도달해서 드디어 중심부에서부터 얘가 헬륨이 뭉쳐서 탄소가 될 수 있게 돼. 이제 탄소 혹은 산소까지. 그러니까 뭉쳐서 핵자들끼리 뭉쳐가지고 탄소 혹은 산소까지 생성될 수 있게 돼. 중심부에서 드디어. 그래서 시점상 다시 볼게. 적색거성 시점상 처음에는 뭐 한다? 중심부에 헬륨 핵만 남고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이 잠시 중단.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중심부가 뜨거워지면서 같이 뜨거워진 주변부가 1천만 켈빈 도달하면서 주변부에 있었던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 세 번째, 여전히 주변부는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게 되고 한편 1000만에서 시작했다가 온도가 1억 도달한 중심부는 드디어 헬륨에서부터 탄소 혹은 산소까지 만들 수 있는 무슨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 가능해. 우린 이러한 반응을 다시 써볼게. 우린 이 반응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인 거야. 알겠지? 하나 주의할 게 있어. 이 용어상. 헬륨 핵융합 반응은 헬륨을 만드는 반응이 아니라 헬륨을 재료로 삼아서 그 이웃 걸 만드는 반응인 거야.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 시험에. 그러니까 헬륨 핵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생성된다. 그럼 틀린 말인 거야. 알겠지? 주의하셔야 돼.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를 재료로 삼아서 뭐 한다? 더 무거운 헬륨 만드는 거고, 헬륨 핵융합 반응은 헬륨 써서 더 무거운 탄소 혹은 산소.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거겠지.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니? 헬륨이요. 새롭게. 그 다음에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어떠한 원소가 만들어지니? 잊지 마. 헬륨도 만들어지고요. 탄소 혹은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알겠지? 다음 단계 볼게.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언젠간 중심부에 뭐만 남겠니? 탄소만 남아. 알겠지? 탄소만 남아있는 탄소 핵만 남게 되고, 한편 주변부는 수소 내지 헬륨이 섞여 있는 어떤 가스가 될 텐데, 이때부터는 더 이상 요 행성을 요 별을 붙잡을 수 있는 중력이 약화되면서 마치 중심부는 그대로 단단하게 남아 있는데 주변부에 있던 가스가 흩어지게 돼, 우주 공간으로.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구름처럼 되고 그 중심부에 탄소 핵만 남는다. 엄청 뜨거운. 그렇지? 얘는 뜨겁겠지 당연히. 중심부는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부는 한결같이 수축, 온도 증가하고 있는 거야 계속. 잊으면 안 돼. 마지막 백색의 성은 뭐냐? 주변부에 있었던 수소 내지 헬륨과 같은 가스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다 날아갔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니? 백색의 성이고 중심부에 탄소만 남아있는 탄소 핵인 거야. 엄청 뜨거운 상태겠지 당연히. 이 상태는 가끔 시험에 물어봐. 얘의 온도랑 누가 더 뜨거울까?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주결성이니까 핵융합 반응하니까 뜨겁겠지? 반응 안 하니까 차갑겠지가 아니라 얘가 훨씬 더 뜨거워. 대체로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한결같이 중심부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주변부에 대한 어떤 사건들은 별도로 외워주시면 되고. 다시 요약해 볼게. 첫 번째, 질량이 가벼운 태양과 같은 별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헬륨 만들 수 있고 탄소 만들 수 있고 산소까지도 가능하다. 알겠지? 수소는 만든 적이 없어. 그렇지? 애초에 이 수소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빅뱅이지? 한 번도 별은 수소를 만든 적이 없는 거야. 알겠지? 모든 수소는 다 어디 거야? 빅뱅에서 만들어진 거야. 잊으시면 안 돼.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질량이 무거운 별이야. 약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이고, 써볼게. 무겁다면 얼마 정도 무거운 거냐? 10배 이상. 자, 10배 이상 무거운 별은 기본적으로 볼게. 질량이 크니까 중심부 온도가 더 높게 도달 가능하고, 뭐가 가능하다?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다 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야. 그럼 볼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비슷해. 주결성 동일해. 얘 이름 뭐냐? 써볼게. 주결성은 동일하고요.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적색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라고 불러. 초거성. 초거성 단계도 비슷해요. 헬륨 핵만 남다가 주변부부터 반응 시작하다가 더 뜨거워진 중심부가 더 이상 이제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건 동일하고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돼. 겹겹이 쌓이게 돼. 겹겹이. 그래서 중심부에 최종적으로
뭐가 생성될 수 있냐? 최대 중심부의 철까지. Fe까지 가능해. Fe까지. 철까지 가능하다. 이 내용은 예훈아 교재 25페이지 내용인 거야. 그래서 중심부의 철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은 뭐 황, S, 뭐 규소, Si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좀 더 가벼운 원소들이 쌓이겠지. 마지막엔 수소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단계냐면은 초고성 단계의 끝무렵인 거야. 끝무렵. 얘랑 비슷하지?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그 층이 몇 개 없는 거고 뭐 수소, 그 다음에 나중에는 헬륨, 탄소 남겠지? 써볼게 얘도. 대부분 수소, 얘는 이제 대부분 이제 헬륨에서 탄소 가니까 얘는 수소에서 헬륨 가니까 대부분 헬륨 언젠가는 중심부는 탄소까지 가겠지? 다시 질량이 무거운 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하다. 주기현성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적색거성 단계가 비슷하게 초고성 단계라 부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나중에는 중심부 어디까지? 철까지.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왜 하필 철까지인가? 라는 의문이 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써볼게. 왜 철인가? 시험에 잘 나와. 왜 하필 철까지? 인가?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기라서 그래. 써볼게. Fe는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야. 더 무거워지면 불안정하게 돼.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철이기 때문에 철까지만 만들고 끝나는 거야. 알겠지? 다시 별이 질량이 무거운 별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의 핵 융합까지는 뭐까지 가능하다? 철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팩트야. 써볼게. 이 과정에서 중별의 중심부에 Fe까지 가능하다라고 쓰면 맞아 틀려? 맞다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이 문구. 그 다음 볼게. 자, 그 다음 뭐냐면은 근데 얘는 한 단계 더 있어. 얘는 질량이 워낙 무거운 놈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하려고 해? 수축하려고 해. 그러면 공간이 휘어지게 돼.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간이 휘어지게 되면서 언젠가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게 돼.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 그러냐? 세 번째, 초신성. 자, 이 초신성 단계에서는 요 별의 중심부가 아니라 요 초신성 단계에서는 Fe,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 가능해. 구리, 우라늄, 금, 은 이런 것들 써볼게. 이 단계에서는 Fe 외에 좀 더 무거운 애들도 가능하다. 구리, Cu, 그다음에 우라늄, U, 그다음에 금, Au, 은, Ag 이런 애들이 생성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틀린 게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도 중심부고 그러면은 이 질량이 무거운 별도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단계에서는 중심부에 뭐까지 가능하다? 뭐 얘도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 틀린 말인 거야. 얘는 중심부가 아니야. 뭐라고 써야 맞냐면은 써볼게. 별의 진화 과정에서 써야 돼. 별의 진화 과정에서 Fe보다 무거운 원소 가능하니? 라고 쓰면 맞아. 무거운 원소 생성 이라고 써야 맞는 말인 거야.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 중 하나야. 시험 문제에서. 다시 명확히 얘기할게. 질량이 무거운 별도 중심부에는 Fe까지인 거야. 중심부는 철까지. 그 얘는 뭐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냥 진화 과정에서. 진화 과정에서라고 써야 돼. 알겠지? 조심해야 돼, 이거. 맞는 말이야. 근데 너가 만약에 문장을 바꿔서 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얘를 바꿔서 중심부에서 Fe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초신성 단계에서 X야. 알겠지? 중심부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런 의미인 거야. 알겠지? 혹은
핵융합 과정에서라고 해도 틀린 말인 거야. 문제를 여러분 풀어보면 아마 좀 알 거야. 다음 단계 볼게. 다음 단계. 폭발했어. 여전히 중심부에 엄청 무거운 질량 덩어리가 남아있는데 질량이 적당한 크기면은 중성자별, 중성자만 모여있는 중성자별이 남게 되고, 질량이 더 크면은, 그러니까 두 개의 단계가 있어. 얘 아니면 얘인데, 질량이 더 큰 별이었으면은 블랙홀이야. 이 두 단계가 있어. 굳이 비교하자면은 중성자 별보다는 블랙홀이 조금 더 질량이 더 큰 별이었던 거야. 알겠지? 질량 비교하면 이가 더 커. 그러면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지. 2단계, 이 세 개의 별이 있어. 질량 비교해 보세요. 1, 2, 3인 거야. 알겠지? 중성자별은 뭐냐면은 이제 얘가 어마어마한 압력에 의해서 모든 양성자가 전자와 만나서 중성자가 돼버린 거야. 그 압력에 의해서. 뭐 아무튼 그렇다. 참고로 요 소진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하거든. 이게 이 시점에서 우주 공간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크냐면 1600년대인가? 조선시대 실록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진성이 한번 터졌어. 한 300~400년 전에. 근데 전 세계에서 다 보였거든. 그러니까 밤인데 좀 밝았대. 약간 밤인데 뭔가 달이 있어야 되는데 달 말고도 또 뭐가 있는 거야. 빛나는 게. 우주에서부터 날아오는 뭔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저게 뭐지 싶었겠지. 일단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에도 적혀 있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일주일간 밤하늘에 뭔가 빛이 있더라. 이런 게 나와. 그 상황에서. 다시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우리 현재 지구 보시면은 지구 안에 구리 있지, 우라늄 있지, 그다음에 금 있지, 그다음에 은 있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지구를 만드는 재료 자체가 이미 어떤 초진성이 터져서 나온 재료가 다시 뭉쳐서 만든 게 지구였던 거야.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왜냐면 우주 빅뱅 단계에서는 그래봤자 헬륨일 텐데, 이게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초진성이 터진 이후에 이 잔해가 다시 뭉쳐서 된 게 태양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게 다음 파트인 거예요, 이제. 그게 태양계의 형성 과정, 지구의 형성 과정인 거겠지, 다음 파트가. 다시 볼게. 정리하자면은 별은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 근데 원시별과 별은 다른 거고요. 기본적인 주결성은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 중심부에서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수명은 질량이 크면은 짧고 질량이 작으면 길다.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 중요해, 이것도. 그 다음에 진화 과정에서는 가볍고 무거운 게 있는데, 가벼울 때는 헬륨, 탄소, 산소까지 가능하고, 무거운 거는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 당연히 얘도 헬륨 만들어질 수 있고 탄소, 산소 뭐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 얘는. 근데 조금 더 분리하자면은 초거성 단계까지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는, 이 단계까지는 헬륨, 탄소, 산소, 뭐 황, 규소부터 F까지인 거고, 초신성 단계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라늄, 구리, 금, 은 가능하다. 더 무거운 원소 이때 만들어진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 교재 4단원을 이제 끝낼게. 그러면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기출 줄게.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게. 일단 먼저 주고 쉴게. 그래. 그리고 이거 필기하나? 교재에 이거를 설명하기는 했는데 과정이 그냥 말로만 써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걸? 왜냐면 시험에 그림이 나와. 이게 랜덤하게 나와, 이렇게. 랜덤하게 찝어서. 그래서 순서 물어봐. 알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저 교재에 있는 글과 함께 그림 그리시고 명확하게 구분해놔야 돼, 이거. 이게 주변 분지, 중심 분지, 누가 어떤 행동하인지를 구분해 주셔야 돼.